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기승전 레이저 티닙이라는 주제인데 이 레이저 티닙 다른 종목에서도 좀 언급이 된 바가 있죠. 폐암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저 티닙에 왜 기승전 이 레이저 티닙을 좀 집중을 해봐야 좋을지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전에 좀 여쭤볼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녹십자와 유한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작전 리포트를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녹십자 그저께 9% 마감했고 어제는 유한양행이 또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정리해보자면 녹십자와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다면 백신, 위드 코로나 시절이 이제 대두되고 있으니 CMO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녹십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십자를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녹십자, CMO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 얀센 백신 위탁 생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녹십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CMO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백신에 대한 생산력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WHO 독감 백신 사전 적격성 평가를 인증받은 기업이죠.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요일 장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당일 약 9%가량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도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추세를 꺾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신 기업 CMO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탄탄한 실적과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을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원료의약품, 일반의약품, 그리고 전문의약품 모두 다 8% 내지 24%까지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 사업부문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들이 앞으로 열릴 WCLC 그러면 세계 폐암 학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예정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SMO 유럽 종양학회죠.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 동안 새로운 데이터들이 좀 발표된다면 레이저 티닙, 폐암 관련된 치료제 쪽으로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앞으로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이저 티닙이 앞으로 조금 블록버스터급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작전 리포트를 말씀드렸던 그날이죠. 어제 마찬가지로 장중 4%대 마감을 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그리고 산업의 흐름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내가 진입해야 할 시점을 조금 잘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스코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대세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도가 있는 바닥을 좀 다져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자세한 리포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키움증권 리포트와 4월 1일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스코텍은 98년도 뼈 이식제, 골 이식제 관련 사업을 바탕으로 설립이 되었고 2007년도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본격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성장시키기 시작했고 그해 레이저 티닙을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자회사 제노스코 레이저 티닙의 원 개발사입니다. 이 제노스코를 통해서 신약 개발 연구 활발히 이어지고 있고 레이저 티닙의 적응증인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매출은 전체 항암제 시장에서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작지 않은 큰 규모의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열어놓으면 굉장히 큰 상승을 이어오고 또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차트적으로도 좀 보여지는데요. 세비도 플래닙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 EA 임상에서 유효성 입증이 올 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비도 플래닙은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고 정상적으로 임상이 또 한 번 진행 중입니다.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에 또 다른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과 이 정도 하락 그리고 기간 조정이라면 다시 한번 조정을 일부 충분히 받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을 기술 이전한 원 개발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3세대 치료제입니다. 기존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 투여 후에 재발된 환자들에게서 임상적 효능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적당한 치료제가 없었던 시장에서 레이저 티닙이 새로운 치료제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레이저 티닙이 블록버스터가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티닙은 국내 출시를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렉 라자 국내 급여가 등재가 되었고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그리소 기존 치료제 대비 가격은 5% 정도 낮은 수준인데 타그리소는 허가에서부터 급여 적용까지 약 1년여 정도의 시간이 들었는데 레이저 티닙은 이 과정이 6개월 정도로 빠른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렉라자 국내 매출이 약 100억 원가량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약 10%의 로열티가 따지고 보면 얀센이 유한양행에게,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에게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혁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해 ASCO 미 종양학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CO에서 객관적 반응률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혁신 치료제 지정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가 확인이 된다면 이 혁신 치료제 신청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심사에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반 심사, 우선 심사 자격이 되기 때문에 신속 출시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ESMO 유럽 종양학회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학회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관련된 기업들의 그리고 환우분들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스코텍의 파이프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와 면역질환제 쪽으로 있는데요. 세비도 플래닙 앞서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 큰 기대를 얻었었으나 이제는 면역 혈소판 감소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 폐암 적응증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뭔가 더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면 일부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I-G-801이라고 하는 부분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고형암 적응증에 현재 임상 1상과 전임상을 진행 중인 세 가지가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는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상승과 그리고 좀 실망감에 조금 하락을 이어온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도 타그리소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달러 규모까지 상승을 2015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또는 타그리소의 내성이 생긴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레이저 티닙이 출시된다면 국내 매출은 약 100억 원, 그리고 해외 매출은 이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 로열티가 얀센과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렇게 차례차례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원 개발사인 오스코텍을 좀 다지고 왔습니다. 결국엔 기승전 레이저 티닙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아왔고 세비도 플래닛 유효성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는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 대바닥 구간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을 형성하고 그 기대감이 다른 조금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기승전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이루어질 ESMO, 유럽 종양학회까지 결과를 좀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증권사에서는 현재 5만 원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고 상승, 대세 상승의 절반 정도 가격이면 5만 원까지는 일부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의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오스코텍도 기승전 레이저 티닙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오랫동안 고생한 주주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단가가 6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라면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를 접근하실 때에도 실체를 확인하시고 연구개발 성과나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임상, 전임상 데이터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끝으로 차트적으로도 추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신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더 나은 성과,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러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부 추세선은 이렇게까지도 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마다 매수 타이밍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끝으로 오늘 살펴보았던 오스코텍도 앞서서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이후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 밴드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 폐암학회 9월 8일부터 14일이고요. 그리고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여러 바이오 기업들의 성과와 데이터들이 조금 노출된다면 바이오 기업들의 재차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고 연구 성과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약바이오 살펴보자라는 말씀 오늘 오스코텍과 함께 더불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